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역에 우리 또 하림 씨도 오시고 우리 이상경 차장님도 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엔터인데. 어색하신가요? 아니요, 밝게 해야죠. 엔터인데. 그렇죠. 아주 오늘 신나게 또 저희에게 친숙한 이야기니까요. 네. 세 번째 역에 도착한 곳이 엔터역입니다. 오늘 진짜 오전부터 엔터주들이 굉장한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엔터주들이 1분기에도 좀 후실적을 기록을 네. 했지만 계속해서 좀 빨간불이 나오는 모습이 좀 신기하기도 하거든요. 실적이 2분기에도 좋아질 거고 하반기에도 좀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은 좀 2분기 전망 어떻게 보세요? 뭐 전반적으로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좀 보여줬고요.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매출이 크게 4개로 나눠지거든요. 음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연, 그리고 IP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으로 굿즈라고 불리는 MD 쪽 이런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25%씩 정확하게 양분이 잘 되어 있었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전에 했던 우려감이 이제 리오프닝 이후에 시장에서 숫자로 다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도 좀 추가적으로 연속성을 좀 가지고 간다라고 좀 보는 흐름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외국인들 지분 확대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올 때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 IT에 대한 러브콜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비중 확대를 하는 게 하이브를 중심으로 그 밑에 엔터 3사를 비중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분명한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반기에도 그러면 좀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 계신 거인 거죠? 네, 뭐 당사 애널리스트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네. 뭐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상단이 열려져 있는 엔터 업종 특성상 이제 신규 그룹이라든지 이제 새롭게 나오는 이제 캐릭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반향을 좀 일으켜줄 것 같고요. 과거에 게임주 같은 경우가 그 전에 준비했던 부분보다는 게임이 오픈되고 주가가 좀 가는 흐름이었는데 네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준비했던 신인 그룹들이 팬덤을 형성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도 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안 그래도 신인 그룹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왜 보이 넥스트도어라고 해가지고 네. 그 하이브의, 아세요? 네. 네. 그 하이브 산하에 있는 그룹이 네. 또 미국에서 또 좋은 성적 거두고 이래가지고 네. 오늘 주가가 잘 갔더라고요. 이거 좀 앞으로 이런 신인 그룹의 모멘텀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하이브가 정말 전략을 되게 굉장히 잘 짰어요. 왜냐하면 BTS 원 유닛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 밑단에 있는 이제 신인 걸그룹이 자리를 잡아줬고 뉴진스가 그리고 나서 미국에 있는 레이블사를 인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에미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그룹을 좀 가져왔는데 이렇게 들어갈 때 전략 어떻게 짰냐면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라 우리는 엔터의 대표적인 업체이고 BTS를 갖고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 엔터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미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아시아 변방에 있는 이상한 기획사나 엔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그룹이면 우리가 줘도 된다라고 하는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이브가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을 가지고 미국에서 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인 그룹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음원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신인 그룹이 성공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워낙 컸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2년 사이에 이제 유튜브가 등장을 하고 유튜브 이후에 시장에서는 구독자라든지 이전에 형성됐던 충분하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전혀 부담 없이 좀 가져가는 흐름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 이제 외국인들이 담는 종목을 잘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하이브 오늘 주가 오르긴 했는데 어떻게 외국인들도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종목일까요? 아마 지분율로 봤을 때는 외국인 지분이 제일 많이 있는 게 JYP거든요. 그리고 지분이 제일 없는 게 SM이고요. 네. 그리고 2등 정도가 하이브가 있어요. 나쁘지 않네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JYP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이 한 48% 정도 되고요. SM은 한 1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YG 같은 경우가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JYP를 선호하고 그 밑단의 하이브를 30%대 중반 정도 가져가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엔터사의 ROE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해서 EPS 전 ROE 기준으로 40%대 중반이 나왔어요. 40%대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7% 마진이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40%대 초반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인 거죠.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아마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네요. 또 이야기 듣다 보니까 JYP 얘기가 가장 먼저 외국인이 제일 지분을 많이 네. 갖고 있는 엔터 기업이 JYP잖아요. JYP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코스닥 시총에서 5위에 올라갔다는. 네, 맞아요. 아니 정말 엔터사가 그렇게 상단에 올라가기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제가 JYP 같은 경우는 2년 반 정도 전에 탐방을 좀 다녀왔었는데 네. 그때 봤을 때 JYP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매출과 그러니까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한 과정에 대한 결과를 확실히 가져가는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현지화 전략을 굉장히 잘 짰어요. 중국의 오디션 그룹 그리고 중국 내 매출을 일으키는 그룹. 과거에 원더걸스가 이제 미국에 가서 1년 반 정도 굉장히 큰 고생을 했잖아요. 네. 그 경험이 이제 JYP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외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됐던 것 같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그 신인 걸그룹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현지화 전략. 그러니까 옛날에 SM 보아는요. 사실은 보아를 아는 일본 사람들은 보아가 일본인인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보아는 네.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해서 아이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만큼 현지화 전략을 먼저 성공했던 게 SM인데 JYP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과 일본에서 현지화 전략을 좀 완벽하게 수행하고 결과를 가져오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JYP 시장에서 평가 외국인 지분 1등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늘 JYP의 주가가 한 13만 원 선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도 주식은 신고가에 사야 되는 거고 신저가에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하시잖아요. 대부분 신저가에 되게 싸 보인다라고 해서 사는 거고 네. 신고가는 부담해서 파는 건데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부터 조선주가 10배가 가고 뭐 OCI가 뭐 20배가 오르고 소위 말해서 자동차주들이 현대기아가 이제 7배, 8배씩 오르고 이런 시장 흐름들이 엔터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뭐 예를 들어 SM 기준으로 2조 원대 초중반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SM 작년에 M&A 진행할 때 이수만 회장은 5조를 불렀어요. CJ에. 야, 5조 줘. 우리 5조 좀 팔게. CJ가 사실은 인수를 검토를 해서 CJ ENM 분사를 하고 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진행이 멈췄죠. 거기다가 이수만 회장은 나는 영업 연봉 100억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카카오 오케이 했어요. 오, 진짜요? 5조에 100억 줄게라고 오케이 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랑 SM을 합치면 하이브를 넘는 시총 1위 기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점유율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평가가 상당히 열려져 있는 엔터사기 때문에 JYP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그룹핑이 되어 있고 해외 매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시스템이 가장 플랫폼적으로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12만 원대 뭐 초반 시장 평가가 이렇다라고 하면 갭이 열려져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신인 그룹이 나와서 매출을 얼마만큼 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쟁 기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K-팝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쟁할 수 있는 이제 산업이나 그룹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열어져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상단이 열려져 있다. 이게 엄청 큰 가능성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중에 SM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SM이 좀 악재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엑소 관련한 그 뭐 1100. 맞아요. 그 계약 분쟁도 있었고 또 비슷하게 YG 같은 경우에도 그 지드래곤 네. 계약 만료 때문에 조금 악재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좀 이런 영향, 뭐 주가 전망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엔터주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를 안고 내가 투자한다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뭐 가까운 뭐 시일에 유아인 마약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 담당 형사가 제 친구인데 오. 마포경찰서. 우와. 그래서 네, 하여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발현이 되면 이제 엔터주 주가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엑소 부분이 결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경험을 했어요. 동방신기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주가 대비해서 동방신기 이후에 해체된 이후에 주가가 한 250% 정도 올라왔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시장 평가가 있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YG, GD 같은 경우에도 이제 뉴스가 팔로업이 되는 게 야 잠깐 일시적인 계약 해지가 아니라 멈추는 거야. 다시 돌아오면 다시 계약 진행할 거야.
라고 다시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시장 평가가 하나의 캐릭터라든지 하나의 그룹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하는 게 아니라 엔터 4사 같은 경우에는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좋은 리드 능력을 갖고 있고 육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혹시 케이블 채널을 보시면 중국 드라마 혹시 잠깐 멈춰서 본 적 있으세요? 중국 하림 씨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드라마? 저는 챙겨보진 않지만 가끔 채널 돌리다 오, 보면 그렇죠.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 네. 느낌이 딱 80년대 느낌 아니에요? 이렇게 좀 동의를 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왜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그 아이돌 그 스타들을 못 따라오냐라고 하면 사실은 언어의 장벽보다 지금 나오는 아이돌들의 가장 큰 기준은 사실은 비주얼이에요. 그리고 이제 칼 군무라고 하는 보여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퍼포먼스.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음원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런 준비 과정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 평가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 우리나라 시장이 네. 확실히 이런 K-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러네요. 사실 진짜 대단하잖아요. 빌보드에도 막 이렇게 올리고 네. 하는 게 정말 대단한데 저희가 지금 좀 큰 기업들 얘기를 위주로 했잖아요. 네. 4사. 좀 큰 대형 기획사들. 하지만 우리 중소돌들의 활약도 맞습니다. 못지 않은데 최근에 아이들이라고 아시죠? 네, 알고 그 있습니다. 퀸카 챌린지도 혹시 아시나요? 네,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사장님도 좋아하실 정도로 네. 아이들의 인기가 굉장히 대단한데 그러면 또 이 큐브엔터에 관심을 오.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좀 중국 관련해서 모멘텀이 또 있다고 하는데 좀 네. 어떤 게 있나요? 여러 가지 이제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가 서태지 컴퍼니 출신이에요. 저희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룹에 4개 그룹을 크게 본다라고 하면 뭐 비스트부터 해가지고 아이들 그 전에 현아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키우는 과정이라든지 시장에서 뭘 원하고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리스닝을 배우는 부분들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중국에 대한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준비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트리밍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비주얼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한알령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긍정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그룹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드라마에 대한 부분도 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인 것 같고 상대적으로 엔터 4사에 비해서 네. 주가가 좀 싸 보이는 측면이 있죠. 시가총액이. 그쵸,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그룹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여자 아이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 평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또 주가는 또 쉽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서도 회사가 이제 외부 그러니까 SN 같은 경우가 이제 카카오를 통해서 네. 중동계 자금을 받았잖아요. 근데 큐브엔터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들어서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자금 또 수요를 받나라고 하면 또 주가도 또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중국 쪽에 큐브엔터의 그 아이들이 좀 타겟팅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 같은데 사실 중국 하면 또 이 한알령 이슈를 맞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슈에 있어서도 좀 이 기업이 안정적일까요? 좀 어떨까요? 위험하진 않을지 궁금해요. 사드를 경험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사드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에 됐을 때 그때 엔터주 주가들이 보통 한 20에서 25%씩 다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좀 받고 있어요. 판호를. 그래서 사실은 한알령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듣는 리스닝보다는 공연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스트리밍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는데 공연을 끌고 오는 게 어느 정도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공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 크게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그러면 기대를 해볼 만하겠네요. 네. 저희가 지금 중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 중국 말고 북미 쪽도 지금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요즘에 진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국내 엔터 기업들의 좀 가시적인 성과 이런 부분은 좀 언제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음원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시장 규모는 미국이 1위고요. 사실은 유럽 3개국이 2, 3, 4위 정도 하고 있고 그 윗단에 이제 대한민국이 있고 그 밑에 중국이 있어요. 이제 전체적인 음악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래서 북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BTS 정도 중심으로 계속 시장을 좀 확대하는 흐름이 있고 블랙핑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중심으로 유럽 시장에서 움직이는 또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엔터 4사가 각각의 특징이 있고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SM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수만 회장께서 NCT랑 에스파를 정말 잘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평가가 의외로 SM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BTS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K-팝 시장에 대한 확신을 또 갖고 오는 또 흐름들이 또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북미 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 생방송 중에 지금 댓글이 달렸어요. 우리 5월님께서 혹시 피프티 이거 관련된 발음이 조금 너무 한국인스럽죠? 아니요, 괜찮은데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피프티. 더 한국인스럽게. 네, 이거 관련된 모멘텀 좀 궁금하다 하셨는데 피프티 아시죠? 죄송합니다. 처음 듣는데. 큐피트 모르세요? 큐피트? 아마 그 중견기업이 만들어가지고 네, 시장 맞아요. 평가를 받는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것도 제가 좀 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네카오 다음으로 엔터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이제 정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프티 같은 경우에서도 시장 평가가 오히려 과거에 저희가 처음 빌보드 메디에다 빌보드 들어갔다 어떤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나오면 빌보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익숙한 결과라고 좀 받아들이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엔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확실히 관심 있는 분야라서 그런지 되게 흥미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맞습니다. 좀 4사 위주로 얘기하셨으니까 4사 위주로 봐야 될지 좀 최선 호주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시장 평가 MS 현재 1등은 하이브죠. 근데 이제 제가 아마 3주 전에 이제 그 한국경제에 나가서 말씀드렸던 결과는 사실은 블록으로 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4사가 각자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JYP, 모멘텀이 큰 그리고 YG, 그리고 가격적인 지금 매력이 있는 SM.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를 각각의 모멘텀을 기다리는 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 ETF라는 게 있어요. 종목은 11개가 들어가 있고요. 아프리카 TV를 포함해서 CJ ENN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ETF 투자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시장에서 좀 지루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주가가 한 2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ETF가요? 예. 근데 이제 JYP라든지 YG 각각의 종목에 대한 투자 부분도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바스켓으로 사서 시장의 좀 방향성을 좀 따라가는 부담 없는 투자도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상장된 쌈지엔터라고 있어요. 아이들의 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미니특공대가 중국에서 1등을 하고 있고 타이니핑 같은 경우에서도 각각의 이제 캐릭터 매출이 엄청나게 크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엔터 4사도 있지만 그 밑단에 있는 이런 기업들도 하나의 좋은 결과를 갖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듣고 보니까 오늘 나온 기업들이 다 최선호주신 건가요? 아마 저보고 개인적으로 사라 그러면 제 성격상 저는 약간은 조금 모멘텀 투자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YG엔터 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럼 하나씩 골라볼까요? 어떻게? 좀 왜냐하면 4개 기업 가운데 그 특징에 따라서 좀 매수 타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베이비몬스터가 어디까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YG엔터 사겠습니다. 저도 베이비몬스터 보니까 굉장히 좀 뜰 것 같긴 하던데 어렵네요. 하림 씨 먼저 토스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차장님께서 저랑 지하철 타고 오시면서 해준 이야기가 있는데 SM 같은 경우에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가격 메리트. 저는 또 가격 메리트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SM 쪽으로 잠깐 좀 의견이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선택만 남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좀 팔랑귀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하나만 여쭤보고 골라볼게요. 큐브 엔터는 좀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크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선호하진 않으세요? 너무 이제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 시가총액이 평가를 받는 부분이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SM이나 JYP에 DOE도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플랫폼에 대한 가치도 한 5조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저는 그 지코의 신인 그룹을 믿고 뜬금 없이 하이브로 한번. 사이좋게. 다음 주에 이제 커피 내기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벌써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내릴 시간이 됐어요.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우리 종점역은 우리 하리 아나운서님께 좀 맡기고 저와 이상경 차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리 아나운서님 잘 부탁드려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봬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